이번에는 보면 교재 39페이지입니다.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또는 현상변경허가 대상구역 이런 것이 나오게끔 됐을 때에 이것을 어떻게 건축 인허가가 나느냐 안 나느냐를 보게끔 되는데, 여기 보면 뭐가 있죠?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 이런 것이 있어서 이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에 의해서 보게끔 되면은 이 문화재 공간정보 서비스가 홈페이지가 지금 제가 알고 있기는 세 번째가 네 번째 바뀌고 있어요. 이번에 제가 이거를 강의를 하려고 들어가 봤더니 또 바뀌었더라고요. 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국가유산 공간정보 서비스라는 것이 홈페이지가 새로 생긴 겁니다. 이런 것이 나와갖고 여기 보면 검색 이런 것이 나오죠. 검색 이런 나오게끔 되면 여기 보면 치게끔 되면은 자 보십시오. 여기 검색을 클릭을 하지 않습니까? 검색을 치면 화면이 이런 식으로 바뀌게끔 됩니다. 바뀌었고 여기 보면 종합검색, 공간검색, 주소검색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보면 주소검색을 쳐야 됩니다. 주소검색을 치게끔 되면 이런 화면이 떠요. 경기도 화성시 서산면 궁평리 하고 궁평리에 대한 여기 번지수를 클릭을 하고 검색하기를 누르는 겁니다. 누르게끔 되면은 거기에 의해서 여기 보게끔 되면 보면 늘려봤더니 뭐 나왔죠? 화성시 안녕도 뭐 하고 나왔죠? 나오다 보니까 여기 뭐였죠? 1구역 개별심의 보면 국가 지정문화 보존의 영재수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는 국가유산 허가를 받아야 함.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게 1구역, 2구역, 3구역 이렇게 나오는데 1구역 이런 경우에는 아무것도 허가를 안 해준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게 뭐냐면은 은행이 아니고 저축은행에서 이 땅을 잠보로 20매덕인가를 빌려줬어요. 그런데 갚지 않으니까 경매를 집어넣다 보니까 10매덕으로 떨어진 거예요. 10매덕으로 떨어진다. 거기 보면 거기 담당자가 뭘 몰랐냐면 토지 이용계획 확인을 보게끔 되면 여기 뭐가 있죠? 아까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이 있죠.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쓰면 문화재법에 적용받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거기에 의해서 그걸 보고 돈을 빌려줘야 되는데 토지 이용계획 확인해 있는 거를 보고도 안 보고 그냥 돈을 빌려줬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경매로 집어넣는데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때문에 건물 하나도 못 짓다 보니까 돈은 20매덕을 빌려줬는데 반도 못 건지게끔 가격이 떨어졌던 겁니다. 이게 내용이 그렇게 된 겁니다. 나중에 안 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그 저축은행 그 대표이사가 취하를 시키고 자기네들이 어떻게 다시 뭐 매입을 하려고 했는지 취하를 시켰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문화재하고 아주 가까운 곳 있는 곳에 이렇게 다시 말하면 능이 있는 곳 뭐 이런 곳에는 그 옆에 건물을 하나도 500m 이내에 지는 게 하나도 못 짓는 500m 이내는 다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뭐 바로 붙어 있는 50m든지 100m 이내에서 건물을 지으면 그 능이 가린다든지 몇 주이든지 할 때는 아주 엄하게 규제하는 또 있는데, 용도 지역이나 뭘로 보게끔 되면 상당히 좋은 지역이지만은 그것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하게끔 됐을 때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죠. 항상 이런 규제가 있을 때는 또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보게끔 되면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이게 뭐냐면 세움터라는 겁니다. 세움터. 만약의 경우에 제가 어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면을 그렸지 않습니까? 도면을 그렸으면은 그 도면을 그린 걸 갖고 군청이나 구청에 제출을 하는데 청사진이라는 거 혹시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럼 예전에는 트랜싱지에다가 도면을 그려서 청사진을 구워서 청사진을 가지고 군청이나 구청에다 제출했다는 얘기입니다. 다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근데 한 7, 8년, 20여 년 전서부터 바뀌어가지고 세움터라는 홈페이지가 생겨가지고 다시 건축 설계사무소에서 도면을 그리면은 청사진을 굽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으로 접속을 시키는 게 세움터로 들어가서 세움터를 통해서 집어넣고 담당 공무원이 세움터를 통해서 그걸 다 보고 만약에 불허가 난다로 세움터에 올라가지 못해 고쳐서 다시 집어넣으라고 얘기하고
허가가 나게끔 되면 그때부터 그 자체가 전부 다 세움터로 올라가서 기록이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건축 인허가를 받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그 회원이 아니더라도 비회원이더라도 설계사무소가 아니라 등록이 안 돼 있다 그러더라도 건물에 관한 기본 정보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보면 세움터라는 얘기에서 저는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세움터를 많이 보는데 제가 제일 먼저 보는 것이 뭐냐면 아까 스마트 국토 정보 있죠. 스마트 국토에서 항공 사진을 보지 않습니까? 항공 사진을 봤는데 거기에 건물 있으면 건물 정보를 누르게끔 되면 거기 정식으로 건축물 관리장이 있는 것이 있고 없는 것인데 건축물 관리장이 있다 그러면은 세움터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은 언제 누가 무슨 건물을 지어졌다는 그것이 다 볼 수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땅 주인과 건물 주인이 다르다. 건물은 언제 지어졌는가 이런 것을 다 내놓는 것을 세움터를 보는 겁니다. 세움터를 보게 되면 여기 민원 서비스 정보 있고 회원 가입인데 회원 가입을 안 해도 되고 회원 가입을 해도 되는데 저는 회원 가입을 그냥 해놨습니다. 이게 일반인도 내 그 아이디하고 놓고 무슨 조건에서 회원 가입 신청하게끔 되면 회원 가입도 되기 때문에 저는 회원으로 가입돼 갖고 회원 발급으로 만들어 놓고 로그인 하게끔 되면 저는 회원으로 가입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로그인이 됩니다. 보면 자 로그인이 되게끔 되면 민원 아이디 로그인하면 제가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거든요. 하게끔 되면 여기 아이디를 저장해 놨기 때문에 로그인 하게끔 되면 그대로 다시 넘어가게끔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민원 서비스 이렇게 나오게끔 되면 여기다가 제가 지번으로 조회하게끔 되면은 이 지번에 의해서 여기 건축물 소재지를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여기에 클릭을 하게끔 되면 무슨 그 하고 번지수를 집어넣는 게 있는데 그 번지수를 클릭을 하게끔 되면은 거기에 대한 건축물 관리장이 다 발급받아서 언제 무슨 건물로 몇 제곱미터를 누가 무슨 목적으로 나왔다는 것이 다 나오게끔 됩니다. 하게끔 되면 자 보게끔 되면 여기 보면 총괄 표제지에서 건축물 보자 하나 있는 게 나오죠. 그럼 여기 보게끔 되면 요 하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클릭을 하고 신청할 민원 담기 해갖고 담아서 클릭을 하게끔 되면 거기에 건축물 관리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제가 또 많이 보는 것이 건축물 관리장 갖고 배치도도 많이 보게끔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 땅이거든요. 다른 사람 땅인데 배치도가 나와 있어 가지고 배치도에 보면은 배치도에 여기 건물을 허가를 받았을 때 여기를 진입도로로 썼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도면에 그려진 것이 있습니다. 도면이 그려져서 인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그거는 정식으로 건축법상 허가를 받아서 진 거라 이런 뜻입니다. 제가 배치도 발급을 보게끔 되면 신청하게끔 되면은 보면 배치도 발급이 나오게끔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오는 것이 여기 보게끔 되면 여기 뭐가 있죠? 정보라는 것이 있죠. 여기 보면 정보 이런 것이 있는데 이 정보를 보게끔 되면은 정부에 의해서 현재는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데 언제 건축허가는 받았었다 하는 것도 나오게끔 됩니다. 그 나오게끔 되는데 그것도 제가 틀림없이 그것도 신청해서 만들어 놨는데 오늘 보게끔 되면은 그것이 어떻게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하여튼 간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도 여러분 아시면 됩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제가 제일 많이 보는 것이 정보도 많이 봐가지고 지금 제가 추천 물건을 강의할 때 건축물은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을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정식으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건축물 관리 준공을 받지 않아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처음서부터 아예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지어서 건축물 관리장이 없는 것인지 우리가 낙찰을 받고 뒤 마무리를 하는 것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축물 관리장이 없어도 이 정부로 들어가서 보게끔 되면은 그러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인터넷 등기소에서 등기부 등본을 떼보는 거죠. 보면
건물도 띄워보기도 하고 토지도 띄워보게끔 하는데 얼마 전에 이 인터넷 등기소가 또 다 바뀌었더구만. 새로 다 바뀌었죠. 그건 제가 인터넷 등기소는 누구든지 다 띄워보기 때문에 그걸 따로 자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겠지만, 이렇게 다시 말하면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은 어떤 땅에 권리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뭘 봐야 된다? 토지 이용계획 확인론을 봐야 되고, 토지 이용계획 확인론 규제 내용을 보기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고, 그 다음에 뭐를 보고? 조례를 보고, 이렇게 조례를 보고 그 다음에 없는, 다시 말하면 그 스마트 국토정보에서 나오는 일반적으로 나오지 않는 그 항공 사진하고 현황 도로하고 있는 것을 같이 겹쳐서 다른 사람 땅에 침범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내용도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건 정확하지 않고 참고로만 이거는 보게끔 되면은 한 몇 미터씩 전부 다 밀렸을 수 있고, 밀리지 않았는데 침범된 게 있는데 밀리지 않았을 때는 침범된 걸로 보고, 전부 다 밀렸을 때는 이거는 2, 3m가 옮겨 와야 되겠구나,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스마트 국토정보도 이거는 현재 상태가 그대로 맞구나, 아니면 이거는 한 2, 3m를 옮겨서 봐야 되겠구나 하는 것을 봐야 되고, 그 다음에가 우리 봐야 되는 것이 문화재보호법에 의해서 어떤 것을 얼만큼 규제를 하고 있는가, 이걸 보고, 그 다음에 건축물 관리자에서 건축허가 난 것과, 그 다음에 어떤 건물을 정식으로 건축허가는 받았는데 준공을 내지 못한 건물인지, 아니면 처음부터 한 번도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무허가로 진 건물인지를 우리는 그런 정보를 미리 알고 있어야지 특수경매에서 낙찰을 받을 때에 이거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